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지 혼자가 나를 힘들게 한 적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말을 하고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 삶이 안정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뒤쪽에 가까워질수록 생각이 달라집니다. 같이 살아도 눈치를 봐야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하고 감정을 숨겨야 한다면 그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삶이지요. 반대로 혼자 밥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도 눈치 볼 일이 없다면 그건 외로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혼자 사는 노년이 왜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주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혼자인 분들께는 위로가 될 것이고, 앞으로 혼자가 될 가능성을 생각하는 분들께는 삶을 지키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이 되면 조금은 편해질 줄 아셨을 겁니다. 자식도 어느 정도 자랐고 평생 하던 일에서도 한 걸음 물러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밖에 나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전화를 걸 일도 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된 대화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허전해지고, 괜히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연락을 해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습니다. 다들 바쁘고, 다들 각자의 삶이 있고, 대화는 짧아지고, 전화를 끊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십니다. 억지로 사람을 붙잡습니다. 억지로 약속을 만듭니다. 억지로 관계를 늘립니다. 억지로 바쁘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나를 살리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더 지치게 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마음이 편해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불안을 달래기 위해 붙잡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소는 주도권의 상실입니다. 내가 언제 자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는지를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순간 삶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내 생활이 아닌 상대의 생활에 나를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배려처럼 보입니다. 내가 조금 참으면 되지, 내가 조금 맞추면 되지,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양보가 쌓이면 결국 내 하루가 사라집니다. 내 리듬이 사라지고 내 취향이 사라지고 내 말투조차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의 손님처럼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당당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노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노년을 혼자서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정신의 자립입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지요.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질 때 그 고요함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견디기 힘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시간에 무너집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TV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작은 볼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마음이 드러납니다. 괜히 지나간 일이 떠오르고 자식 생각이 나고 서운했던 말이 떠오르고 내가 잘 살았나? 내 인생이 이게 맞았나? 이런 생각이 조용히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고요함을 피하려고 합니다. TV 소리를 더 크게 틀고 불을 쉽게 끄지 못하고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누군가와 연결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분일수록 이 시간이 더 어렵습니다. 부모를 위해 살았고, 배우자를 위해 살았고, 자식을 위해 살았고, 가정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감정은 늘 뒤로 미뤄두었고, 내 마음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막상 혼자가 되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낯설고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인생의 후반전이 갈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으로 채우는 사람은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정신이 자립된 사람은 다릅니다. 조용한 집이 쓸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편안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초라하다는 생각보다 편안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내 하루를 스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사람을 만날 때도 건강해집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만나게 됩니다. 끌려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줄어들고 서운함이 줄어들고 기대가 줄어들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것도 어렵고 혼자 산책하는 것도 어색하고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허전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자꾸 피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TV를 끄고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창밖을 보고 하늘을 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혼자가 아니라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정리입니다. 나를 지키는 마지막 경계선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너그러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부드러워져야 하고, 더 참아야 하고, 더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태도가 노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 만나고 돌아오면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한 사람, 말을 듣고 나면 괜히 내가 초라해지는 사람. 이 관계는 당신을 살리는 관계가 아니라 조금씩 깎아먹는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관계도 견딜 수 있습니다. 바쁘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관계들 속에서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한 번 받은 상처가 더 오래 남고 한 번 느낀 불편함이 하루 종일 마음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인간관계는 수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 가지 유형과는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늘 남과 비교하는 사람,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더라, 누구는 돈이 많다더라, 누구는 집이 넓다더라.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흔듭니다. 괜히 비교하게 만들고 괜히 부족한 것만 보게 만듭니다. 당신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잘못한 거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 이런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은 당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도움은 받으면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무심한 사람, 이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많이가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같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내가 나답게 있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 형편을 몰라도 내 마음을 존중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정리란 사람을 끊어내는 잔인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연락이 잦다고 해서 반드시 가까운 관계는 아닙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은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노년에는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형편, 내 고민, 내 속상함을 아무에게나 다 말하지 마십시오. 말을 많이 한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후회가 되는 말도 많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도 지혜이고 관계를 가볍게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몸이 근력입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힘이지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늙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약해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휴하고 한 번 더 힘을 주게 되고 양말을 신을 때 허리가 더 뻣뻣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빨리 찹니다. 대부분은 이 정도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그렇지 뭐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변화가 쌓이는 순간부터 삶 전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무릎이 아파서 밖에 나가는 걸 하루 쉬게 됩니다. 다음 날은 어제도 쉬었는데 오늘도 좀 쉬자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밖에 나가는 일이 귀찮아집니다. 몸은 더 굳고 기운은 더 떨어지고 점점 혼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혼자 병원 가기 좀 힘들겠는데, 이제는 누가 같이 가줬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장 보는 것도 부담되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삶의 주도권은 조금씩 넘어갑니다. 그래서 노년에서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막연한 말보다 혼자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혼자 일어나는 힘, 혼자 걷는 힘, 혼자 화장실에 가고,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혼자 집 앞을 다녀올 수 있는 힘. 이 힘이 있어야 누구에게도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귀찮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십니다. 하지만 운동은 나중이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거창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집 앞을 천천히 걷는 것,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 스트레칭을 하는 것, 계단 한 층을 더 걸어보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5년 뒤, 10년 뒤의 삶을 바꿉니다. 근력은 돈보다 중요합니다. 돈은 대신 써줄 사람이 있어도 몸은 대신 살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의 최소한입니다. 눈치 보지 않는 삶의 조건이지요. 노년의 가장 큰 서러움은 가난 그 자체보다 눈치입니다. 자식과 식당에 갔는데 먹고 싶은 메뉴보다 가격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아프지만 병원비가 부담돼서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고 미룹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하면서도 이걸 사도 될까? 이 정도 써도 될까? 누군가의 허락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질문을 자주 하게 되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지나치게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돈. 아플 때 망설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는 돈. 작은 선택을 누군가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것이 노년의 안정입니다. 특히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선택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집도 넘기고 돈도 맡기고 생활까지 의지하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눈치가 생깁니다. 말을 고르게 되고 부탁을 미루게 되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쉽게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제적 자립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눈치 보지 않을 정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만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삶이지요. 노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 앞에서 막막해집니다. 왜냐하면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를 챙겨야 했고 하루를 보내며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고 밤이 되면 또 누군가를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혼자가 되면 그 조용한 시간이 처음에는 허전하고 낯섭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괜히 약속을 만들고 괜히 바쁘게 살고 괜히 관계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시간은 마음을 채워주기보다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채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느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 천천히 차를 마시는 시간, 창밖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가 보는 시간, 이런 시간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편안해집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괜찮아집니다. 그때부터 사람도 필요해서 만나지 않게 됩니다. 좋아서 만나게 됩니다.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빛납니다. 누군가를 위해 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정도면 참 잘 살았구나.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 80이 넘어 돌아보면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치며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젊을 때는 늘 바빴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도 많았고, 내 마음은 늘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했고, 참는 것이 미덕이었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고 나니 이제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뒤로 미루지 않아도 인생은 충분히 흘러갔을 것이라는 것, 조금 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았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누군가의 기대보다 내 마음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누군가의 시선보다 내 하루의 평온함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혼자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함께 있어도 결국 자기 마음은 자기가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덜 서운해하고 덜 기대하고 덜 흔들리십시오.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붙잡을수록 더 멀어집니다. 그냥 두면 편한 사람은 남고 불편한 사람은 떠납니다. 그게 자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책임을 다했고, 버텨야 할 시간을 버텼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됩니다. 조금 덜 참아도 됩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잘 사는 것보다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편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고 누군가가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내 하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으며 살아오셨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속으로는 힘들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며 살아온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이제 와서도 또 참아야 합니까? 이제 와서도 또 맞춰야 합니까? 이제 와서도 또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럴 나이가 아니라 내 삶을 선택해야 할 나이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괜히 말을 고르고 괜히 눈치를 보고 괜히 조심하고 계십니까? 그 느낌이 정답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마음의 느낌은 속일 수 없습니다. 편하지 않다면 그건 오래된 관계일 수는 있어도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이제는 기준을 바꾸십시오. 누가 오래 있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끌려다니지 않는 가장 자유로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이제는 누리셔야 합니다. 그럴 자격이 당신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나이 들면 쓸쓸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나를 위해 시간을 써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 전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노년을 바꿉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여서 불행한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이제야 내 삶을 제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노년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